어머니, 제발 패지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세요. 지인들이 보면서 어머 시어머니세요? 이러는데 제가 창피해서 죽겠어요. 며느리 지은이 또다시 잔소리를 했습니다. 79살 명자 할머니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참 말세다 말세. 이 날씨에 시어머니가 저걸 하게 두는 자식이 있대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북동 골목 어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내는 소음이었죠.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최명자, 올해 79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바랜 점퍼를 걸치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나오셨네. 골목 입구 슈퍼마켓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명자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소리였죠. 쯧쯧, 저걸 하게 두는 자식이 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못됐으면 70 넘은 어머니가 이 날씨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다녀요. 명자는 그런 말들을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은 채 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귀는 또렷하니까 다 들리거든요. 그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 며느리 오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6살인 지은은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패지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세요. 지인들이 보면서 어머 시어머니세요 이러는데 제가 창피해서 죽겠어요. 지은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납니다. 명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진짜 그만하시면 안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아들이 공무원 출신인데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면 체면이 서겠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윤상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51살인 상우는 작년에 공무원을 그만둔 뒤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지은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지만 상우는 채널만 돌리고 있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어서 아픈 손가락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저희는 약속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 거예요. 지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상우도 따라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 집은 조용해집니다. 명자는 베란다로 나가서 오늘 주운 폐지를 정리했어요. 신문지, 골판지, 잡지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금세 정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거든요. 명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예전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상우와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는데 지은이 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부탁드려요. 오늘만은 안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제 친구가 오늘 이 동네로 이사 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보면 어떻게 해요? 명자는 대답 대신 리어카를 밀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에 도착하니 어김없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나오셨네. 아니, 며느리랑 아들은 안 말리고 뭐 하는 거래요? 아들이 공무원 출신 아니에요? 그러게요. 정년 되기 전에 퇴직했다면서 돈도 뭐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안쓰럽다, 안쓰러워. 명자는 오늘도 그 말들을 들으며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가족들의 시선이 언제까지 이럴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은이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네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사진 때문이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지은이 상우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상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은 옆으로 다가갔어요. 왜 그래? 이거 봐요. 이게 뭐지?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상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네 카톡방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폐지 줍는 성북동 할머니, 사실 어부동산 임대 수금하러 매달 첫째 주에 나오는 분임. 건물주래요, 대박. 사진 속에는 명자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 남자에게 봉투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고 명자의 얼굴도 또렷하게 나와 있었어요. 상우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명자가 맞았어요. 평소 입던 바랜 점퍼에 운동화 차림 그대로였거든요.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건물주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카톡방은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헐, 진짜예요? 그럼 왜 폐지를 주우셨던 거죠? 아, 진짜 충격이다.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건물 주면 돈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지은은 카톡방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구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했던 말들, 폐지 줍지 말라고 잔소리했던 일들이 모두 생각났어요. 당신 어머님 건물 있으셨던 거 알고 있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럼 지금까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거지?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숨기셨을까요?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퇴직 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상우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는데 그때는 퇴직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그 돈을 대부분 써버렸고 카페는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거든요.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앞으로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여보,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진짜 어머님이 건물주인지. 어떻게 확인해? 어머님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건물주라면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셨을까? 건물 주면 월세 수입이 있을 텐데. 글쎄요. 혹시 운동 삼아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치매 기가 있으시거나. 지은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카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한테는 창피하다며 구박만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은과 상우는 급하게 핸드폰을 치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명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우와 지은은 명자가 씻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내일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거야. 네, 그래요. 그런데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보인 태도가 더 부끄러웠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확인해보고 나서 생각하자. 하지만 상우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매일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서 어머니 폐지 줍는 것도 막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지은이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명자는 잠깐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명자는 의아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며느리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상우와 지은은 자꾸 명자를 쳐다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명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 명자가 물어봤을 때 상우와 지은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둘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자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급하게 달려와서 말렸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명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폐지 줍지 말라고 잔소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모셔다 드리겠다니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좋은 영양제도 사다 드릴 거예요. 명자가 나간 뒤 지은은 곧바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부동산 확인해 봤어요? 응, 방금 다녀왔어. 진짜야. 어머니가 성북동에 상가 건물 하나, 군자동에 빌라 하나 가지고 계시대. 헉, 진짜예요? 그럼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상가는 월 300만 원, 빌라는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지. 지은은 전화기를 꽉 잡고 있었어요. 한 달에 600만 원이라니 자신들이 한 달 생활비에 몇 배나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왜 폐지를 주우셨던 걸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어머니께 잘해야겠어. 오후에 명자가 돌아오자
지은은 대형 쇼핑백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쇼핑백 안에는 비싼 홍삼, 영양제, 그리고 고급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어머님은 제게 친어머니 이상의 분이세요. 지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반말로 구박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 배웠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상우도 거실에서 나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폐지 주우시는 거죠? 정말 멋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도 없는데 어머니는 달라요.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요. 지은이 부엌에서 가져온 것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했냐?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저녁 식사 내내 지은과 상우는 명자에게 극진하게 대했어요. 반찬을 계속 올려주고 물도 따라주고 안부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어머님 연세에 매일 운동하시니까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명자는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뭔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나 어머님께 잘해드렸잖아요. 지은이 씩 웃으며 대답했지만 명자는 믿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리가 없거든요. 나 뭔가 알았냐? 상우와 지은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킨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뭘 알겠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폐지 줍지 말라고 했잖아. 지은은 당황했지만 금세 진정하고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속셈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자 지은은 명자 방에 고급 이불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이거 새로 샀어요. 기존 이불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괜찮다, 쓰던 걸로 충분해. 안 돼요. 어머님께는 최고의 것만 드려야죠. 지은은 억지로 이불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자에게 영양제도 가져다 줬어요.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명자는 영양제 병을 받아들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보였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너희들 뭔가 들었니? 지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들었다는 걸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지은이 나간 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바뀐 가족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진심이 아닌 친절은 오히려 더 서글펐거든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명자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지은은 몰래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건물주라면 뭔가 서류가 있을 텐데. 지은은 조심스럽게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어 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서랍장도 열어봤지만 평범한 생활용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 낡은 가방에서 뭔가 나왔어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등기권리증이 2장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북동 상가 건물, 다른 하나는 군자동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부동산 사장 말이 맞았습니다. 헉, 진짜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등기권리증 옆에 부동산 관리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서가 있었거든요. 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미래부동산관리라는 회사에 위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구나.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월세 수금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회사에서 대신해주고 명자는 매달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은은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유언장까지? 초안이라 정식 문서는 아니었지만 명자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재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 가족들에게는 남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손을 떨며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다녀왔습니다. 명자가 인사했지만 지은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부한다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야? 저녁에 상우가 돌아오자 지은은 급하게 말했어요. 당신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오늘 본 유언장 얘기를 상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상우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유언장이 있었어?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 재산이 희망이었는데 그마저 없어진다니 막막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퇴직하고 당신 사업도 망했는데. 그러게.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지은에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이 치매 증세가 있는 건 아닐까? 치매? 응, 생각해봐. 돈이 있으면서 폐지를 주우시잖아. 그리고 갑자기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시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한 얘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 만약 치매 진단이 나오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잖아. 후견인? 응, 그럼 어머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기부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모른 척 하시잖아. 폐지나 주우러 다니시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야. 어머님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 기부하시면 그 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상우는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알겠어.
내일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자. 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을 더 잘 관찰해봐. 치매 증상이 있는지. 그날 밤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가 자꾸 쳐다보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게 틀림없어.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하루하루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친절해지더니 이제는 자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방에도 들어왔었나? 명자는 오늘 돌아왔을 때 방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게 기억났어요. 미묘하게 물건 위치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그럼 유원장도 봤을 거야.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였거든요. 미안하지만 나도 준비는 해둬야겠어. 명자는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켜봤지만 이제는 직접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명자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지은과 상우가 잠든 밤 10시가 넘어서 조용히 집을 나선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명자는 폐지가 많은 상가 지역 대신 조용한 주택가 쪽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복지이라고 적힌 조그만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름은 김민정, 사회복지 전문 기자였어요. 할머니, 늦은 시간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명자는 민정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인터뷰였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고 싶어졌어요. 이제라도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명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온 일,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경위, 그리고 최근에 달라진 가족들의 태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폐지를 줍는 게 창피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친절해졌거든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방을 뒤진 흔적도 있었어요. 민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왜 폐지를 주우시게 된 건가요?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명자는 잠시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지를 주우면서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걸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가족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요. 민정은 명자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가족분들은 할머니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아들 내외는 제가 폐지 주우는 걸 창피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친절해졌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재산 때문이죠.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하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인터뷰 기사로 내도 괜찮을까요? 물론 실명은 빼고요. 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리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삭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시원했거든요. 사흘 뒤 복지 웹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단독 폐지를 줍던 노인은 사실 숨은 천사 건물주였다. 부제목으로 가족보다 멀쩡한 타인들이 더 따뜻했어요 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어요. 기사에는 명자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보면 금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나도 나이 들면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기사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정작 명자는 기사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달랐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명자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이분이 그 기사에 나온 분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리어카 끄시는 모습이 똑같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안쓰럽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상우와 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명자의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예약을 잡고 있었거든요. 명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변화된 동네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인사하는 게 신기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 명자는 궁금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었거든요. 인터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상우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기사 링크 때문이었어요. 이거 혹시 상우 형 어머니 아니에요? 상우는 급하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쫄깃했어요. 폐지를 줍던 노인은 사실 숨은 천사 건물주였다. 아, 이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분명히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상황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성북동, 70대 후반, 아들 내외와 동거, 폐지 줍기, 건물 소유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상우는 급하게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큰일 났어. 인터넷에 어머니 기사가 떴어. 뭐? 무슨 기사야? 어머니가 인터뷰한 기사야. 우리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지은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읽으면서 지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폐지 주우는 걸 창피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고?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기사 댓글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족들 진짜 못됐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해? 아들 내외가 정신이 있나?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저런 자식들 때문에 노인분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당신, 이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 상우도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동료들이 기사를 봤다는 건 곧 소문이 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와 얘기해보자. 두 사람은 각각 조퇴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집에 없었어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얘기해야겠어. 지은과 상우는 명자를 찾으러 동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군거리면서 자신들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 집 아들이랑 며느리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하신데 자식들은 왜 저럴까?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었다며. 지들 체면만 중요하고. 지은은 얼굴이 빨개져서 상우 팔을 잡아당겼어요. 당신 빨리 가. 사람들이 다 쳐다봐. 명자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상우가 부르자 명자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왜? 집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무 말 없이 기사를 내셔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체면? 명자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우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에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요즘 잘해줬지.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상우와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들킨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너희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방 뒤진 것도 알고 있어. 유원장도 봤을 거고. 지은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실 거예요? 명자는 잠시 말없이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상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구나.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너희 마음 다 알겠어.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걸 잃기 전에 너희부터 잃기로 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명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화가 안 끝났어요. 나와서 얘기해요. 하지만 명자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상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어머니가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가진 걸 잃기 전에 너희부터 잃기로 했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사람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명자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상우와 지은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집을 나섰어요. 명자가 향한 곳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어르신, 오늘 가져오신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명자가 가져온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상속포 기각서, 증여계약 해지서, 그리고 명자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난밤 내내 고민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오늘 오후에 모든 서류가 완성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는 언제 전달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줄 예정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명자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평소처럼 동네를 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5시쯤 상우와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명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상우가 인사했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열어봐. 지은이 봉투를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맨 위에는 명자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 거야. 지은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상우야, 지은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넌 날 시어머니로 불렀지만 한 번도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지. 너희에게 나는 그냥 창피한 존재였어. 나는 너희에게 재산이었고 이제 너희는 나에게 없는 존재야. 폐지를 주우면서 만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희보다 훨씬 따뜻했어.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거든. 오늘부터 너희와는 가족이 아니야. 봉투 안에 상속포 기각서가 있어. 서명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돼. 지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손을 떨었어요. 상우도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명자가 비웃었어요. 갑자기라고? 너희가 갑자기 친절해진 건 언제부터였지?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이런 건 거두어 주세요. 이제 와서?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 재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상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제가 퇴직하고 지은이 사업도 망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살아봐. 나한테 기대지 말고.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는 내일까지 처리해. 안 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명자의 옷을 붙잡으려 했지만 명자는 피했어요. 놓아. 어머니,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혈육인데요. 혈육? 명자가 돌아서서 지은을 바라봤어요. 혈육이면 뭐가 달라? 너희가 나한테 가족 대접해 준 적 있어?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명자가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 폐지 주울 때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때 혈육 생각했어? 상우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말에 반박할 게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를 아예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포기했어. 오래전부터. 명자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세요? 나가서 살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어머니, 안 돼요. 나이가 몇인데 혼자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너희 없이도. 명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상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우리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명자는 잠시 멈춰서 뒤돌아봤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거야. 너희는 아직도 내 재산만 아까워하고 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자는 집을 나갔어요. 뒤에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상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어머니가 진심인 것 같은데. 지은은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봤어요. 상속포기각서, 증여계약해지서, 모든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정말 서명해야 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직접 처리하신다고 했잖아. 그럼 더 복잡해질 거야. 두 사람은 긴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명자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명자가 없는 집은 왠지 썰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골목 어귀에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명자가 끄는 리어카 위에는 폐지 대신 신선한 야채와 생필품이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무료 나눔 상자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동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김치랑 밑반찬 좀 만들어 왔어.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려. 명자는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 댁을 돌며 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리어카는 이제 나눔을 위한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골목 중간쯤에는 명자 나눔터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공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였어요.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초등학생 지훈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명자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잘했어. 그럼 오늘은 책 읽어줄까? 나눔터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매일 이곳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행히 별일 없대요. 명자 씨가 챙겨주셔서 일찍 발견한 거래요.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명자의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오후 4시쯤 명자가 나눔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돌아보니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상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왔어?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희 이사 가거든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디로? 부산이요. 제가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다른 감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알고 있어.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귀찮은 존재로만 봤죠.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상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들로서 너무 못했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지은이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명자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나눔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새 출발에는 도움이 될 만한 액수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이 손을 저었지만 명자는 강요했어요. 가져가라고. 마지막이야. 상우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지 마. 대신 잘 살아. 명자는 다시 아이들 옆으로 돌아갔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부산 가서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됐어. 이제 각자 살자.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에는 정 같은 차가움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두 사람이 나가려는데 명자가 불렀어요. 잠깐. 네. 지은아. 지은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명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부르게 되네. 그 이름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이면 됐어. 명자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와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나눔터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뭐료, 이런 게 수고예요? 명자는 따뜻한 국물을 나누어 주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 분들은 누구셨어요? 아들 내외예요. 이사 간다고 왔네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아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을 할머니 명자 씨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명자도 나눔터를 정리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자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오늘 상우와 지은이가 왔다. 이제야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안다. 명자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리어카와 함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